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한 사다리꼴이 있을 때 윗변의 길이가 3a 마이너스 4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2a 플러스 5 그리고 높이가 40인 사다리꼴입니다. 이때 윗변의 길이를 10% 줄이고 아랫변의 길이를 40%를 더 늘려서 새로운 사다리꼴을 만들 때 이 새로운 사다리꼴의 넓이를 a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ma 플러스 n이 될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m과 n은 상수입니다. 우선 새로운 사다리꼴의 이 새로운 윗변은 기존에 있던 윗변의 길이인 3a 마이너스 4에서 괄호를 열고 3a 마이너스 4에서 100분의 10을 곱한 값을 빼면 그게 새로운 윗변의 길이가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식을 쓰게 되면 이 식과 같고 괄호를 열고 계산을 하게 되면 3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분의 3a 마이너스 4가 되고 잠깐만요. 제가 계산 중간 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 다시 생각할게요. 그 식을 표현하게 되면 이 식과 같고 괄호를 열고 정리를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 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3a 마이너스 4를 분수로 바꾸어 계산하게 되면 10분의 30a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0분의 3a 마이너스 4번을 으로 계산하게 되면 10분의 27a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아랫변의 경우 아까와 같이 기존에 있던 아랫변의 길이 2a 플러스 5에서 아랫변의 경우에서는 40%만큼 더 늘렸기 때문에 40% 원래 있던 길이 2a 플러스 5의 100분의 40을 곱한 값을 더했을 때 새로운 아랫변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고 괄호를 풀고 계산하게 되면 2a 플러스 5 플러스 5분의 4a 플러스 1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5도 분모를 같이 하여 계산하게 되면 5분의 14a 플러스 35가 되고 있는 즉 새로운 아랫변의 길이가 됩니다.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건 뭐라고 하지? 통분. 통분을 할 수 있죠? 네. 분모가 5인 분수로 통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다리꼴의 넓이는 우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던 새로운 윗변과 새로운 아랫변을 각각 대입하여 계산을 하고 거기에 높이와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서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 윗변과 아랫변을 더할 때 이 두 분수의 서로의 분모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아랫변의 길이를 통분하여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10분의 55a 플러스 34 곱하기 40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하여 20이 됩니다.
약분해서 계산하게 되면 110a 플러스 68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새로운 사다리꼴의 넓이를 a를 사용한 수를 나타냈을 때 ma 플러스 n이 됐으므로 그렇기에 m은 112개고 n은 68이 됩니다. 따라서 n 플러스 n은 즉 110 더하기 68이 되므로 이를 계산하게 되면 178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78이 되겠습니다. 굿. 자, 식을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하자. 각각 윗변과 아랫변이 늘어났고 줄었지? 그거를 뺄셈이나 덧셈식이 아니라 곱셈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 윗변은 줄었죠? 그렇죠? 기준의 길이에서 줄었으니까 이걸 곱셈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우지 말고 빈칸에다 다시 정리해봐. 아래쪽에다가 쓰라들이야. 이게 맞나? 전체량이 얼마야 지금? 전체가 지금 10%를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10이잖아. 그래서 다시 일자로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100분의 91이니까 10분의 27a 마이너스 4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새로운 아랫변도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260 나왔지? 우리 이제는 저걸 이용을 해야 돼. 네. 더 간결하죠? 문제 설명할게. 자, 시험 A, B가 있는데 A 시험과 B 지점을 동시에 두 개 다 모두 다 합격한 사람은 A 시험 합격자의 50%야. 그리고 B 시험 합격자의 40%래. 이해돼? 그랬을 때 A 시험, B 시험 모두 불합격한 사람은 전체 응시자의 23%래. 그래서 이 그림이 뭐를 의미를 하냐면 동그라미 하나는 A 시험의 합격자인데 A명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 원은 B 시험에 합격한 인원수인 B가 되는 거야. 그리고 겹쳐진 부분은 A, B 시험 둘 다 모두 합격한 사람이 되겠지. 원을 제외한 사각형의 바탕 부분에 있는 것들은 A, B 시험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전체 인원수는 S명이라고 할게. 전체 인원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을 빼게 되면 A 시험만 합격한 사람과 B 시험만 합격한 사람, 그리고 A, B 시험 동시에 합격한 사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럴 때 A, B 시험
하고 네. B시험 불합격률을 Q%라고 할 때 그리고 Q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응시자들은 모두 A, B 시험을 모두 다 응시를 했어. 하나만 응시한 사람이 없어. 문제 조건 이해돼? 저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험 A, B 둘 다 합격된 사람들은 여기. 그 각자 시험 A랑 B에 합격된 사람들 수에 혹시 들어가요? 크게 봤을 때 A 동그랑 A1에는 들어가게 되겠지. 근데 이쪽 부분에서는 둘 다 합격한 사람은 포함이 되지 않아.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은 A 시험의 50%고 B 시험 합격한 사람의 40%래. 그래서 A 시험은 합격자는 A명이니까 50%라고 하였으니 2분의 1 A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A 시험만 합격한 사람은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A가 될 거야. 여기 이해돼? 여기 이해되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가운데 교집합이래. 겹쳐진 부분은 A, B 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이야. 근데 문제 조건에서 A, B 시험 동시에 합격한 사람은 A 합격자의 50% 또는 B 합격자의 40% 이야기했어.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두 값이 같다는 얘기겠지? 네.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걸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야. A 입장에서 2분의 1 A가 되고 B 입장에서는 5분의 2 B가 되는데 자 A 명수야. A 시험 마친 사람 중 A 시험의 합격자가 A 시험의 합격자가 20A가 되는데 그 20A 중에 50%가 둘 다 합격한다고 하였으니까 나머지 50%는 A 시험만 합격한 거겠지. 그렇죠. 그치? 그래서 2분의 1 A가 되는 거고 여기도 2분의 1 A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마찬가지로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은 비합격자의 40%라고 했어. 네. 400분의 40 곱하기 B는 약분하게 되면 5분의 B가 되지? 겹쳐진 부분.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은 B 시험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5분의 B가 돼. 그래서 2분의 1 A 명수와 5분의 2 B 명은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러면 B 시험에 양쪽 다 모든 두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5분의 2 B라고 한다면 B 시험만 합격한 사람은 5분의 3 B가 되겠지. 그렇죠. 전체량 1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값들을 A에 의해서 식을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걸 활용할 건데 그러면 이 식을 A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B는 이라고 할 수 있겠어. B만 남겨놓고 5분의 1을 이항하게 되면은 2분의 1 A 곱하기 2분의 5가 돼. 이항하게 되면 곱하기는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는 다시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되지? 네. 그래서 뒤집어지기 때문에 2A, 2분의 1 A 곱하기 2분의 5가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분모 곱하기 분모이기 때문에 4분의 5 A가 돼. 식이 변화되는 거 이해돼? 그래서 B 값은 4분의 5 A야. 자 이제 B 시험만 합격한 사람을 지금 구해보도록 할 텐데 B 시험의 인원수는 지금 5분의 3 B라고 얘기를 했지? 네. 근데 이것도 B 문자 대신 A 문자를 이용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5분의 3 B는 5분의 3 곱하기 B 대신 4분의 5 A가 들어갈 수 있어. 네. 그래서 약분되면은 4분의 3 A가 돼. 네. 그래서 B 시험만 합격한 인원수는 4분의 3 A가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를 보면은 A 시험만 합격한 사람은 2분의 1 A.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은 2분의 1 A. A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분수 계산할 때도 분모를 똑같이 해야 하나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 하나의 것으로.
전체 인원수 중에 23%가 불합격자라고 하였으니까 네. 합격자는 77%가 된단 말이지. 그치? 네. 그래서 A 시험 합격자 2개 모두 합격한 사람, B 시험만 합격자를 합산하게 되면은 4분의 7 A가 돼. 그러면 전체 응시자, 즉 S 중에서 A나 B 합격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77%다. 그렇지. 불합격을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는 합격자가 되는 거니까. 아, 네. 시험을 봤으면 하나 합격했고 하나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딱 둘이잖아. 네. 그래서 4분의 7 A명이 A 시험 혹은 B 시험을 합격을 한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A 합격 인원수를 구해보도록 할게. A 합격 인원수에 선생님께서 A 시험이나 B 시험에 합격한 그 응시자 수가 이제 4분의 7 A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보면 A랑 B 시험 둘 다 응시자 수도 거기에. 여기도 A 합격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를 수장은 그렇게 하자. A or B or A 플러스 B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A 합격 인원수를 구해보도록 하자. A 합격 인원수를 구해야 하는데, 자, 전체 응시한 인원수 중에 A 혹은 B 또는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77%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S 곱하기 100분의 77이 돼. 이거의 값은 다시 말하면 4분의 7 A가 되지. 두 개의 값이 똑같겠지? 여기에서 A 인원수를 구해야 하므로 A만 남겨놓고 나머지 값들을 4분의 7을 이항을 할 거야. 그럼 식 정리하면 순서만 바뀌었어. 100분의 77 곱하기 S 곱하기 이항하게 되면 7분의 4가 돼요. 4하고 100 약분하면 25가 되고요. 7하고 77 약분하면 11이 되죠. 그래서 A명은 25분의 11S야. 근데 이 A명은 A 시험만 합격한 사람과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지? 자, A 합격률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자. 합격률 같은 경우는 전체 응시자분의 해당 시험의 합격자 수 곱하기 100이 돼. 근데 전체 인원 응시자 수는 S명이라고 했어. 그치? 근데 A 시험의 합격자의 명수는 25분의 11S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S분의 25분의 11S 곱하기 100이 되는데 원분수가 있어요. 분수분의 분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분사고 아래 1이 있는 거지. 분모가 1이야. 그래서 내 안쪽에 있는 수들이 곱해지면 분모로 가고 바깥쪽에 있는 수들이 곱해지면 분자로 가게 되지. 그래서 25하고 S, 25분의 S, 11하고 1 곱하고 S니까 11S 곱하기 100이 오게 되고 SS 소거되고 25랑 100하고 약분되게 되면은 100이 4가 되므로 11 곱하기 4는 44%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A 시험률의 합격률이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A 시험의 불합격률이기 때문에 그의 값은 P라고 얘기를 했어. P 값은 100-44가 돼서 56%가 돼. 이해됐어? 자, 이제 비합격률이야. B의 값은 4분의 5 A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것은 여기에서 구했어. 이거 두 개 합산한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25분의 11이라고 하였으니 4분의 5 곱하기 25분의 11 곱하기 S가 되고 약분을 하게 되면 20분의 11 S가 돼. B의 학생수는 20분의 11 S가 되고
마찬가지로 합격률을 구하려면은 전체 인원수분의 비학생의 비시험의 합격 말이 안 나온다. 합격 인원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하고 S하고 곱해서 분모를 가고 11S하고 분모 아까 1이니까 11S가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100이 되고 약분 소고소고 되면 55%가 되는데 그렇다 하면은 B시험의 불합격률은 100 마이너스 55이기 때문에 45%가 돼. 그래서 B 플러스 Q 값은 101이야. 질문? 질문 없어. 아까 전에 헷갈리는 거 질문 다 드렸잖아요. 다행이야. 25번 문제입니다. A, B 두 시험이 있을 때 이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잠시만요. 할게요. 25번 문제입니다. 시험 A, B가 있을 때 이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사람들이 A 합격자의 50% 그리고 B 합격자의 40%이고 전체 응시자를 S라고 하였을 때 A 시험의 합격자는 A명, B 시험의 합격자는 B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A, B 모두 이때 시험 A, B 모두 불합격한 사람들은 전체 응시자의 23%일 때 A 시험의 불합격률을 P%라고 B 시험의 불합격률을 Q%라고 할 때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단 응시자는 A, B 두 시험 모두 응시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설명을 약간 도형으로 그리게 되면 이 사각형 전체가 S가 될 것이고 원을 두 개 그리고 원을 두 개 겹치게 그렸을 때 안 겹친 부분 각각 이 두 원은 서로 A 시험 A, B가 될 것이고 겹친 부분의 경우 시험 A, B 모두 합격한 응시자 겹치지 않은 부분은 한 시험에만 합격한 응시자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은 모두 불합격한 응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A 시험의 합격자는 우선 겹친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A, B 시험 모두 합격한 응시자들은 A 시험 합격자의 50%이므로 A 시험 합격자의 전체를 스몰 a라고 하게 되면 A 시험에 합격된 응시자들은 2분의 1a 그리고 A, B 모두 합격한 응시자들은 2분의 1 a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합격자들의 경우 A, B 모두 합격한 응시자들은 B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들의 40%이므로 이를 기하분수로 만들게 되면 5분의 2 B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B 시험에만 합격한 응시자들은 전체를 1로 봤을 때 5분의 3 B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 B 두 시험 모두 A, B 두 시험에 합격자들의 수는 같기 때문에 즉 2분의 1 A는 5분의 2 B와 같습니다. 그래서
B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들을 A시험 합격자들로 표현하게 되면 B는 4분의 계산을 하게 되어 분모끼리 계산하여 4분의 5 A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되면 즉 B 시험에만 합격한 응시자 수들은 5분의 3B인데 이때 B는 4분의 5A가 되므로 계산하게 되면 약분 되어 4분의 3A가 됩니다. 그러면 A 혹은 B 그리고 혹은 두 시험 모두 다 합격한 응시자들은 전체의 77%가 될 것이고 이를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2분의 1A 그리고 A로 표현한 것만 보아 계산했을 때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1A 플러스 4분의 3A 계산하여 4분의 7A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A 합격 인원수로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A, B 그리고 두 시험 모두 합격한 응시자들이 전체 S의 77%이기 때문에 S 곱하기 100분의 77 S는 즉 A로 표현한 수들을 모두 더한 값인 4분의 7 A와 값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S로 표현하게 되면 이 식과 같이 100분의 77 S 곱하기 이항하는 과정에서 분모와 분자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7분의 4를 곱하여 A는 25분의 11S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때 합격률을 구할 때는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 수 그래서 어떤 시험의 합격자 수 곱하기 100이 합격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시험의 합격률은 선생님 이거 뭐라고 그래? S분의 그 분수가 두 개가 됐어. 번분수. 번? 니은같이 번분수. 합격률은 즉 전체 응시자 수, 즉 S의 A 시험의 합격자 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A 시험을 S로 표현했을 때 1값은 즉 25분의 11S로 번분수가 됩니다. 이때 이거를 그냥 분수 크게 나오면 돼요. S분의 25분의 11S. 저 그렇게 그게 읽으면 되잖아. 요거 봐? 봐. 왜요? 어떻게 말하려고? 그거 어떻게 읽는지 몰라가지고 S분의 분수분의 분수야 그냥. 뭐 S분의 1, S분의 2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분해라고 하면 되잖아. 요것을 어떻게 분이라고 하면 되는 오. 거죠? 네. 그냥 분수 말하듯이 하면 돼. 분과 가까이 있는 수들의 곱을 번분수의 경우 잠깐만. 그거를 말하고 싶었으면 번분수에 안쪽에 있는 수일지 안쪽에 있는 수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수 우리 비례식에서도 내항과 외항의 곱이 있잖아. 그것처럼 안쪽에 있는 수와 바깥쪽에 있는 수. 내부에 있는 수, 외부에 있는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번분수를 계산할 때는 번분수의 안쪽에 있는 수들의 곱이 분모로 가고 번분수의 바깥쪽에 있는 수들의 곱이 분자로 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게 되면 25S 분의 11S 곱하기 100이 되고 약분되고 또 약분되어 계산하게 되면 44%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P, 즉 A 시험 불합격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100-44를 하여 즉 P는 56이 됩니다. 다음으로 B 시험의 합격률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계산했듯이 B는 4분의 5 A가 되고 아까 구했던 값인 즉 A는 25분의 11 S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게 되면 B를 S로 표현했을 때는 B는 20분의 11 S가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번분수를 아까 A를 계산했던 것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B의 합격률은 55%가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Q 또한 B 시험의 불합격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100-55를 하여 Q는 45가 됩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는 56 플러스 45가 되므로 값은 즉 101이 됩니다. 물 좀 먹고 갈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저 이거 안 했는데 뭐라고 해요? 일단은 수직선에 AD점이 위치고 A가 스몰 a고 D는 4분의 7일 때. 네. 수직선 위에 점 AD가 있고 A의 위치는 스몰 a이고 D의 위치가 4분의 7일 때 선분 AD의 3등분 점 중 A와 가장 가까운 점을 B 그리고 이 B의 뭐라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불렀더라요? 그냥 분수잖아. 자, 위치였지. 그리고 점 B의 위치를 20분의 9 그리고 점 D와 가장 가까운 점을 점 C이고 이 점 C의 위치는 B라고 할 때 마이너스 A분의 2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A는 4분의 7보다 작습니다. 즉 A는 D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선 선분 BD는 전체 AD 중에 3분의 2입니다. 선분 CD 잠시 다시 할게요. 우선 선분 CD는 당연히 전체 AD 중에 3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분 BD는 전체 선분 AD 중에 3분의 2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분 BD의 거리는 4분의 7 마이너스 20분의 9 통분하여 계산하게 되면 20분의 26이 전체 AD의 길이의 3분의 2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20분의 14는 3분의 전체 AD의 길이 중 3분의 1배가 됩니다. 우선 우리는 수직선에서 어떤 수의 위치를 구할 때 좀 삐뚤지만 해주세요. 여기 A의 점 있고 여기 B 점 있고 사이가 이라고 할 때 우리는 A의 위치를 구할 때 우선 점 A는 점 B보다 0점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린 점 B D라고 표현하지 않죠? 점 B보다 더 작기 때문에 수직선의 왼쪽에 있는 수잖아. 점 B보다 수직선에서 더 왼쪽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 A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1-3 하여 마이너스 2로 점 A의 위치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몰 a의 값을 구하려면 20분의 9에서
A와 B 사이만큼의 거리인 20분의 13을 뺀 값인 즉 마이너스 20분의 4가 됩니다. 약분하여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또 우린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점 B와 점 B, C 사이의 거리는 20분의 13이 되기 때문에 20분의 13이 되고 점 C는 점 B보다 수직선에서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20분의 9에서 20분의 13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B, 스몰 B의 크기, 즉 점 C의 위치는 20분의 22가 됩니다. 약분하면 10분의 11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2B는 마이너스 20분의 4 분의 10분의 11입니다. 하지만 이거 분분수였죠. 번분수. 이를 표현하게 되면 번분수이지만 번분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헷갈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풀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풀어서 어떻게 푼 건데? 분수를 어떻게 풀었어? 우선 분수는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나눴어. 즉 마이너스 2b 나누기 a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누기를 곱하기 a분의 1로 바꾸어 안 맞네. a분의 1로 바꾸어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각각 b와 a의 5분의 1 그리고 10분의 11을 대입하여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분의 이거 제가 그 약분을 안 하고 계산해가지고 달에서 약분했잖아. 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약분을 안 된 채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분의 22 곱하기 마이너스 5를 곱하고 즉 그 값은 약분 되고 또다시 약분이 되어 1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값은 11이 됩니다. 그렇죠. 너는 약분이 안 됐다고 했으나 네. 약분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계산값이 내려왔고 단지 약분하는 과정이 생략됐을 뿐이지. 그죠?